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또 상황이 또 안 좋죠. 안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택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들은 민코인 중에서도 그나마 걔네들이 피날레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돼 있는 게 연장이 되는 것뿐이지 이게 뭐 추세 전환에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풀매수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올해 알트장 끝났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 뭐 반등들 했다고들 하는데 이게 반등이고 뭐 이런 걸로 뽀뽀 느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걸로 뽀뽀 느끼시면 뽀뽀를 느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 탈출들만 했다라는 것만 생각들 하시면 돼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가지고 뭐 지금쯤이면 들어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고점에 3월 달에 뒤늦게 계속 존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계좌 박살났죠. 7, 80% 그냥 마이너스고 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특히나 국내 시장은 더 심하죠. 이런 애들은 더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뽀모를 느낄 이유도 없고 알트장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올라가는 아니 뭐 매일같이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보여준 애들도 없는데 만약에 그거 다 먹었으면 뭐 진작에 뭐 1조 벌었겠죠. 1억 가지고 이거 먹고 50% 먹고 100% 먹고 200% 먹고 300% 먹고 다 옮겨 타가지고 다 먹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알트장은 끝났다. 그러니까 희망들이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풀매수 혼자 잘 많이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세력들의 끈앞풀이다. 아니 구독자 1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끈앞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끈앞풀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오는데 미리 개미들 물량들 털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하방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알트 불장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21년도, 17년도 그 대입해가지고 알트 불장 외치는 사람들 뭐 이제 김치 프리미엄 3, 40% 다시 낄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올해 2, 3억 갈 거다 이런 비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코인들을 이렇게 사라고들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겠죠.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는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는 건데 1차적인 대응들은 다 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2차적인 조정장이 왔을 때는 정말 피하기가 힘들 거예요. 대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겠다 싶은 사례가 시가총액이 또 꽤나 높아요. 뭐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스택스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21년도에 그렇게 많이 털어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시차가 적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막 그런 것들로 접근해가지고 그럼 머리 아파요. 내가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왜 이건 안 오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렇게 샌드박스처럼 뭐 몇백 원에서 1만 원까지 갔으면 시체가 굉장히 많이 크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들을 따라서 가격들이 떨어졌음에도 1조 단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은 이번 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유동성 대불장이라면 주목을 받았겠는데 유동성이 정말 제한적이고 시장에 자금들이 없다. 없는 와중에도 그나마 시체가 적은 코인들만 올려줬다라는 건 뭐냐면 개미들에게 쉽게 먹여줄 떠먹여줄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택스가 털린 것도 아니고 그 알렉스 그 거기가 털렸는데 뭐 관련된 이 스택스 위에서 노는 애들이긴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고 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 관리들을 잘 해주고 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따라가야겠죠. 아니 뭐 해킹 당해가지고 아니면 유통량이 좀 풀려 막 말도 안 되게 풀려가지고 상장 폐지 하겠다라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뭐 반대 청원할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많이 떨어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지. 5,000원에서 2,500원까지 800원이면 마이너스 50%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구나 했는데 또다시 변수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6, 7, 8, 9, 10월 달까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는 5월 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이번 주까지도 좀 빠르면은 금요일 뭐 장마감 하면서 엄청 크게 변동할 수도 있는 건데, 비트코인에도 이제 생명선은 사실상 지금 구간대고, 이게 뭐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알트코인들은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반등들 많이 하겠죠. 이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유튜브 계정 하나 파가지고 알트코인 불반등 옵니다 해가지고 미리 좀 예상들을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그 카르마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폭락하는 거를 예상을 하니까 계속 폭락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작년부터 뭐 10월부터 폭락을 외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뭐 NPC들인지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알고리즘 노출돼가지고 한 번씩 들려가지고 본인 생각들이랑 반대가 돼가지고 약간의 반발 심리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제 쇼츠 같은 것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올렸어요. 많이는 안 올렸는데 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리플 코인 폭락 첫 번째, 그리고 반감기 전에 사이클이 온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된 게 사실 이제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1억 사이클, 그래서 반감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당, 그러니까 제가 올린 건 딱 두 개예요. 두 가지 컨셉. 그리고 일단 뭐 리플 폭락은 당장에는 안 나왔지만 모든 기회 비용을 다 뺏어간 악마의 코인이나 마찬가지죠. 리플 코인은. 그래서 두 가지. 뭐 리플 코인이 10배 상승하는 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폭락하고 상승한다. 거의 뭐 몇십 원 돼가지고 200원 가면 그것도 10배가 오르는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 마지막 버스 해가지고 반감기 전 1억 1억 막 이런 식으로 불장이 오기 전 24년 반감기가 되기 전에 불장이 온다라는 이 두 가지 컨셉과 이 첫 번째 컨셉과, 그리고 리프코인은 쓰레기다, 이 두 가지밖에 밀고 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뭐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하다, 이거 대폭락 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를 작년부터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얘기를 했고, 그것들을 또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알고리즘 노출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딱 딸랑 그 댓글 하나, 불장이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불장 올 것 같으면 많이들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반대 의견을 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누구랑 토론하지도 않아. 내 소신껏 가는 거지. 뭐 틀릴지언정 맞죠?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놓친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웃겨.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데 댓글에다가 그렇게 이거 다 기회들 다 놓치겠네 찌찌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많이 버세요, 많이.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고 많이 버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사실 국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좀 분위기들을 보면은, 일단 해외 트렌드는 거의 다 대다수가 이제 솔라나 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는 사실 이제 디젠러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한국이랑 커뮤니티 자체가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코인 테마들을 다루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내에 이런 알트코인들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부터 물렸던 코인들을 DCA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번 불장에 못 갔으니까 그것들을 더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들 못 올랐으니까 얘네도 이제 정고점 회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례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시체들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안 올려줬잖아요. 안 올려주고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올라가기자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렸던 코인들을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만 계속해서 이제 그 코인만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한 번씩은 경험들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 버트코인이라고 있거든요. 버트코인. 버트랑 블록틱스라고 있는데 예전 2018년 그 하락장 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만 모았어요. 처음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한번 깨달으면 또 이제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불장에 못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은단 말이죠. 오겠습니까?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플로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학습된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이런 막 몇만 원씩 갔던 애들이 천 원씩 떨어졌을 때 락업 해제된 물량들이 없었냐고요. 많았죠. 거기다가 이제 월드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반응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근데 불장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불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건 어쨌든 만약에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500% 100% 이상짜리가 한 번에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기대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뭐 1, 20% 잘못해서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50%, 100, 60%, 70% 찍힌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뭐 이제 불장 시작인데? 근데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 차단도 안 했습니다. 한번 좀 이제 오히려 그냥 냅뒀어요. 그냥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댓글들 달까 중복되는 댓글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된 이 당연히 본인들이 코인들 불장하는 것들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면 코인 관련된 걸 보면 알고리즘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어서 댓글들을 다시는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은 댓글들 안 답니다. 그냥 일상 집중하면 되죠. 사놓고서 그냥 일상 집중하면 되지. 차트 볼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마찬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그냥 본업이나 이런 것들 일상에 집중하면 되겠죠. 전업이고 전업 트레이더면 대응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뭐 들고 가면 되겠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뭐 후회를 하니 뭐니 무슨 후회요? 무슨 후회? 예? 마이너스 50%이 떨어졌는데 다 전체적으로 무슨 후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고 그 예를 들어서 그걸 더 널리 알려주고 싶다. 아니 불장이 올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들 바보같이 왜 지금 확신들 왜 지금 알트 코인들 안 사는 거야? 불장 이제 시작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파셔가지고 불장 가자 하면서 올리세요. 책임감 있게 오히려 더 그런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수익이 났고 나는 이 정도 손실이 났는데 한번 이거는 모두 다 떠먹여줄 불장이 올 거니까 알트코인들 사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세요.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본다면 그 카르마가 돌아오겠죠? 카르마가. 그러니까 그 NPC인지 아니면 그 뿌락치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불장 이제 시작이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소신껏 갑니다. 올해 불장 국내장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끝무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끝무렵은 민코인들 이거 삐날레들로 끝무렵이 나올 것이다. 특히나 이제 미국계 민코인이 됐던 중국계가 됐던 뭐가 됐던 삐날레드 민코인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라는 건 기존 메인 알트의 볼륨들을 다 뺏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래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민코인들 외치는 게 한국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지코인 씨바밖에 모르니까. 도지 시바밖에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어쨌든 CX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손실들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아마 민코인으로 올걸요? 제 예상대로. 근데 그때는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크고 솔라나는 일단 비썸에도 상장이 됐으니까 최소한의 11월 달부터 FTX 파산 그 채권자들 물량들이 보상들이 된단 말이죠. 보상들이 되면은 뱅크먼 프리드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FTX 2.0 뭐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뭐 이제 또 기대감이 좀 물어오면서 솔라나 가격이 그때 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전에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을 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솔라나 올릴 거면. 근데 그게 11월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장이 올 것 같으면 풀매수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알트장이 올 거였으면 최소한의 국내에서 100%, 200%한 번에 와야 돼.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100%짜리 200%짜리 펌핑이 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라는 거. 올해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뭐라고 했죠? 6, 7월부터 이제 상패, 상장 폐지, 그리고 상장이 되는 기준들이 굉장히 엄격해진다. 그리고 이제 마켓 메이커들도 국내 시장에서 떠나갈 수도 있다. 물론 해외에서도 갈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펌핑됐던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따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좀 지배적으로 이제 국내 알트 펌핑들이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선물도 상장 안 되고 현물에서만 그런 애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물론 뭐 이탈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올라가면 국내에서도 따라가겠죠. 따라는 가겠는데 예전만한 그런 펌핑력이 기대가 그렇게 되지가 않다. 해외가 올라가면 그냥 국내에서 그냥 가격들이 보시랑 이제 그 가격이랑 이런 거 같이 그 아비트라지 보시랑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건데, 그런 것들만 기대가 되지 뭐 여기서 뭐 주도적으로 되는 것들을 사실 100% 200%짜리 안 나오면 굳이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 200%짜리가 안 나오는 이상 뽀모 느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뽀모 느끼시다가 50% 물렸던 게 나으십니까? 아니면 어중간하게 1, 20% 그러니까 단타 자신 있으면 그 뽀모 느끼지도 않겠죠.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뽀모 느낄 시간에 단타에 자신 있는 사람이면 이미 포지션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나는 금방 털 거니까. 그런 뽀모 느낄 정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근데 그 뽀모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뭐 1, 20%짜리 뽀모로 느끼는 건 내가 일단 진입할 자신이 없는 거야. 반등에 대한 자신도 없고 단타로 치고 나올 자신도 없어요. 그 기준점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관망하는 게 답이에요. 관망하는 게. 시그널은 주겠죠. 어떤 시그널이요? 국내에서 최소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 200%짜리 이상의 펌핑이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 굳이 먼저 자신 있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시장에 제발 오기만을 바라는 기도 메타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게 유동성이 뭐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제 막 축소가 되는 시기니까. 아시겠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불장이 뭐 2차적인 불장이 시작된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대폭락장 시즌 1 끝났다라는 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먼저 이제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뭐 선반영이다 뭐다 하는데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리스테이킹, 이 버블들이 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회복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가격도 이 정도는 회복을 했어야 됐거든요. 450만 원 이 정도 선. 근데 회복을 못 했어요. 뭐냐? 비트코인으로 또 한 번 혼란을 준 거다라는 거. 불장 인초. 그 알트코인들 매수들 하겠죠? 근데 꺾였습니다. 시장 끝났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페이크의 페이크죠. 이게 약간 비트만 올라가면 또 이제 알트장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뭐 도미너스가 막 갑자기 막 이제 흡수하면서 올라가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대비할 거였으면 이더리움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안 줄 겁니다. 근데 그 꺾인 거는 페이크다, 미끼다, 방심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여기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선반영이고 뭐고 이거 버블들을 오히려 더 크게 터질 거예요. 코인파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리스테이킹. 자, 이거 마지막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인파 리먼 브라더스를 대비를 하지. 코인파 리먼 브라더스 버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고래가 있어요. 10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냐면 거래소에다가 매도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스테이킹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머지 전환 이후에 머지 업그레이드, 그게 이제 28년 22년도 8월 이 구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리도 파이낸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 중개 위탁 스테이킹 업체.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게 머지 전환 업그레이드 이후에 작년에 페페코인이 등장했던 시기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스테이킹한 것들을 언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되겠죠. 고래들이 내가 돈 넣었다가 빼려면 샤펠라 업그레이드 전까지만 이제 계속 이제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돈들이 많은 사람들은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나온 게 리도 파이낸스다. 우리가 대신에 너네 것들 대신 해가지고 ST ETH를 줄게. 리도 파이낸스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보증 증서. 그러니까 ST ETH를 가져오면 이더리움 줌 1대1로 비율이 똑같이 제공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게 왜 버블인지, 버블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어느 시점에 언젠간 터질 겁니다. 100만 개 고래가 그러면 리도 파이낸스에 스테이킹 합니다. 연이자 뭐 3, 4%.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보상받죠? 3, 4만 개 복사. 개수 복사. 그냥 스테이킹 하는 거랑 그 채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복사를 하는 거예요. 1년간 100만 개면 3, 4만 개씩. 근데 여기서 문제가 ST ETH를 그러면 100만 개를 가지고 있겠죠. 100만 개. 이걸 그냥 가만히 놀아요?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50만 개, 70만 개를 만약에 가져온다. 100만 개 가지고 있는 고래가 이걸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 개 플러스 70만 개, 70만 개에서 이것도 담보대출 받아서 50만 개, 뭐 30만 개 막 이런 식으로 담보대출 담보율이 뭐 100%는 아닐 거니까 7, 80% 많아봐야 그 정도가 되니까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이 어떻게 된다? 몇백만 개치의 이더리움을 복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100만 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250만 개 가까이 된다고 추정을 해볼게요. 이거 레버리지 계속 빌려와가지고 ST ETH 받은 걸로 담보대출로 이더리움 빌려가지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대로 리도 파이낸스에 계속 무한 스테이킹을 한다. 그럼 연간 원래였으면 몇 개 복사하죠? 3, 4만 개. 근데 몇 개 복사하죠? 10만 개. 확실히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냐? 락업 효과. 유통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락업 효과. 250, 결국에는 레버리지 써가지고 계속해서 리도 파이낸스에다가 아니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면은 250만 개 스테이킹 하는 거면 내가 스테이킹 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유통될 일은 없잖아요. 언스테이킹 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250만 개가 락업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물량들이 락업되어 있으니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명의 고래만 하냐? 많이들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리도 파이낸스의 모인 금액만 얼마다? 40조가 넘는다. 리도 파이낸스에 이런 식으로 모인 게 얼마다? 40조. 당장에 이더리움 2조치만 던져도 이거 이더리움 20% 떨어져요. 시장이. 그 정도로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무한 반복해서 어떻게든 왜 가격들이 이렇게 버블 껴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이 이것들을 차익 실현들을 던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시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상받은 이더리움들을 결국에는 이더마켓을 저는 띄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시기가 중요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더마켓과 이제 이더리움, 저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10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붕괴가 될 것 같아요.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제로가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결국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스테이킹 관련된 것들로, 증권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든 터질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마운트 곡수 물량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제미니부터 해서 제미니 그 거래소
파산 그 뭐죠 스테이킹인가 그 제네시스 그거 보상하는 것들 물량들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던져야 되는 물량들보다도 이 지금 레버리지 장치에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껴있다. 이것들이 터지게 됐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 빔이 사실 그 원리예요. 부처님 오신 날 붓다빔이 왜 그때 떨어졌을까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물론 그때는 불장이어가지고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장에 참여자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냥 레버리지가 청산이 돼가지고 이 레버리지 강제 청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빔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트리지 전략으로 이제 그 선물이랑 현물 갭 차이가 30% 40% 이상이 난 게 선물들이 모두 다 청산이 됐으니까 뭐 크로스 마진부터 해가지고 다 모두 다 그냥 레버리지 빌린 것들이 청산이 됐으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 폭탄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 리도 파이낸스를 주목을 해봐야겠죠. ST ETH를. 얘네들이 어떻게 레버리지 청산이 되냐면 ST ETH가 떨어지면 디패깅 되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ST ETH가. ST ETH랑 이더리움이 패깅되는 상태인데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디패깅이 된다면 ST ETH가 디패깅이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겠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떨어지겠죠. 자,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37조짜리 시가총액인데 거래량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모순된 거예요. 거래량이 활발하지가 않고 유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얘 터지면 ST, ETH 터지면 그냥 스노우볼처럼 하나씩 다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뭐 바이비트는 좀 꽤나 높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네요. 다른 애들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가지아 외치시다가 정말 큰 큰 폭탄들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들 해소되기 전까지 불장에 대한 우상향을 결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2, 3억 이상 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나스닥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표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립관계죠.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성향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당선을 시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친암호화폐부터 해가지고 증시 띄워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역할들 다 했다. 그런 게 아니니까 띄울 이유가 없다. 예전이었으면 그랬어요. 예전이었으면 정말로 이제 대결하는 분위기에서 증시 올리고 막 이제 띄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선 되기 전까지. 근데 22년도 코비드19 이후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그레이트 리셋도 껴있으니까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돼요. 누구 맘대로 그래요. 누구 맘대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적으로 뭐 예전에 대선 전부터 올랐으니까 그게 예전엔 그랬는데 20년도 이후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뒤통수를 많이 친다니까요. 조심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는 현상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트럼프 vs 바이든인데 20년도에 실제로 저도 좀 이게 좀 의심이 됐어요. 20년도에 월가 쪽에서 바이든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론부터 해가지고 말이 안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게 오전에도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오후에 역전을 했어요. 이 코인도 트럼프 코인, 바이든 코인 그때 당시 FTX에 있는 것도 이게 두 개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게 괜히 투자한 게 아니구나. 월가 쪽에서 다 이유가 있었구나. 유동성 버블장 되기 전에 그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반대로 이제 트럼프 쪽을 이제 밀어주겠죠. 트럼프 쪽을 언제 그것들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되겠죠. 올해는 엄청난 빅쇼트 폭락장이 올 수가 있다. 지금 5월 달인데 지금도 너무 빠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6, 7, 8, 9월에는 엄청난 큰 조짐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찍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아직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피날레를 어떤 걸로 할 수 있다? 민코인. 특히나 미국계 민코인도 뭔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고양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말하는 거예요. 솔라나.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해주나 안 해주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바이낸스 상장한다고 해서 그것도 솔라나 기반 애들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버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최소 다시 솔라나 애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저는 11월을 보고 있으니까 FTX 다시 이제 보상들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끝무렵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대응들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리플에서 벌금 폭탄이 나올 거예요. 벌금 2조 똑같이 때렸거든요. 3조 20억 달러 똑같이 때렸어요. 이런 것들 체크들을 하셔야 됩니다. 리플 벌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것도. 이거 조용히 갔잖아요. 조용히 지나갔죠. 5월 달이었나? 일단 반대 의견서에다가 SEC는 20억 달러를 때렸는데 리플은 100만 달러만 낸다라고 했고, 다시 SEC가 5월 12일인가 그때 그 다시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결을 누가 한다? 토레스 판사. 토레스 판사님이 합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님이 합니다. 이 벌금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로 하냐면 기관들한테 팔았던 물량들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한테 팔았던 것들을 다 비공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님은 리플을 개인한테 매도한 것들, 거래소 입금해서 매도한 것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기관들한테 팔았던 것들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리플랩스가 기관들한테 팔았던 물량들이 모두가 벌금형으로 매겨질 수가 있는 건데, 벌금들이 매겨졌을 때 에스크로 물량들이 거래소들로 입금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입금이 돼가지고 벌금을 위해서 매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그것 또한 유통량에 대한, 뭐 재단에서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 또한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인데 리플만 혼자서 상장 폐지되면 주목받기가 좀 힘드니까 대규모로 다 같이 묶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코인판에 리셋되는 판의 초기화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 혼자만 상장 폐지 해버리면 정말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다 같이 돼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 시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다시 한번 폭락이 올 것 같은데, 당장에 폭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 밈애들 그 피날레 몇 개 말고는 박스권을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미국계 민코인이 조금 이제 궁금하긴 하네요. 로어링 키티가 GME를 따로 언급한 건 아닌데, 로어링 키티 쪽에서 만약에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좀 이제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을 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띄웠다가 이럴 때 뽀모를 만들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근데 그 뽀모가 사실 국내에서는 아마 상장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뽀모를 유발하기 쉬울 겁니다. 국내에서는 기회를 안 줄 거니까.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즐거운 불금 되시길 바랍니다.